한국의 신무기들이 동북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저피탄 무인 항공기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하루 만미였는데요. 과연 한국미 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에도 꾸준히 면구를 거듭해온 우리 면구진의 노력이 하나 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 개발 사업에는 미처럼 즐거운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지금이야 핵심 기술 개발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어떤 사업은 우리 군에 반드시 필요한 데다 연구 성과가 나쁘지 않음에도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비난만 가득했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업은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11 사업입니다. 현재 해병대가 주력으로 운영 중인 국산 상륙돌격 장갑차는 미 장비는 우리 군에 전력화된 지 거의 30년이 지나 최종적으로 2028년에는 그 수명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KAAV를 대체할 KAAV2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장기 소묘가 제기됐으며 미후 2015년 선행 연구가 결정됐는데요. 그 결과 2016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엔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7년 7월에 사업을 진행하던 방위사업청은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현실적으로 국내 개발이 힘들 수 있다며 해외 도입도 병행하기로 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으로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한국형 상륙돌격 장갑차 리는 탐색 개발이 거의 끝나 있지만 당시의 상황은 정말 최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탐색 개발에 860억 원을 투입하고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체계 개발에 1,600억 원, 그리고 2029년부터 2036년까지 1조 8,600억 원을 투입해 양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해병대 단독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좌초된다면 해병 장비의 현대화에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웃는 것은 한국과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주변국들이 되는데, 옆 나라 일본은 현재 KAAV2와 유사한 사양의 상륙돌격 장갑차를 개발해 일본의 새로운 특수부대인 수륙기동단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도 신형 장갑차의 배치 수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국은 구식 설계를 바탕으로 ZTD-05 상륙돌격 장갑차를 다수 개발해 자국 해병대에 배치 중입니다. 우리 해병 전력이 아무리 용맹한 전사들이라 하더라도 기본 장비부터 최신의 장비까지 구식화된다면 한국은 정말 위만의 견제를 막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해병대의 가장 핵심인 한중일 3국의 상륙돌격 장갑차의 전력에 대해 말아보겠습니다. 현재 동북아의 상황은 말 그대로 일촉즉발입니다. 먼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역사책에 일어날 만했다라는 주석이 달릴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중 동북아에서 가장 뜨거운 전장은 대만입니다. 교전만 없지 매일매일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의 해군과 공군이 대만의 영해와 명공을 침입하고 일본과 미국의 함대가 대만 앞바다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 거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수개월 전민 지난 4월에는 미국이 알레이버클급 구축함이 중국 항모전단 한가운데로 파고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나 실상 대만 해협 인근에서의 해양 패권은 마주 천천히 중국으로 기울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 해 우리 돈으로 200조 이상을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공산권 국가 특유의 저렴한 인건비를 고려하면 무기를 개발하고 교체하는 방위력 개선비로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그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해군력 강화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40년까지 6개 항모전단을 완편해 태평양에서 미 해군을 압도하겠다는 계획을 공국면이 밝히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해군력 건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역시 이에 대응해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나 전 세계의 바다를 관리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태평양의 모든 전력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30년대가 넘어갈 무렵이면 태평양에서 미중 간의 해양력 격차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렇게 해양 패권을 확장하는 이유는 대만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미를 위해서 항모전단만큼이나 대규모 해병 전력 확충과 상륙 전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2만 톤급의 LPD 민 07기령 워자모급 도크형 상륙함과 075용 LHA 강습 상륙함 같은 대형 상륙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함정 모두 우리 해군의 대형 수송함인 독도급보다 큰 대형 함정들인데요. 특히 075형의 경우 만재 배수량 4만 톤, 폭 43m로 우리 해군이 건조를 추진 중인 경항모와 비슷한 규모의 대형 상륙함입니다. 또 성능 역시 비슷합니다. 수직 및 착륙기를 운영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상륙 공격 헬기와 기동 헬기 부대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같은 상륙 전력 역시 키우고 있으며 무엇보다 해병대 확보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해병대를 해군 육전단이라고 하는데요. 2010년대 초반 6,000명 선이던 해군 육전단은 2021년을 기준으로 약 5만 명 규모로 확장됐는데 이로써 중국은 모래똥만 세계의 규모를 자랑했던 대한민국 해병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규모가 확장된 만큼 육전단에 배치된 장비 역시 늘어났습니다. 150여 대의 ZBD-05 상륙 돌격 장갑차와 70여 대 가량의 ZTD-05 상륙 돌격 전차와 그리고 15식 경전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ZBD-05는 우리 군이 불곰 사업을 통해 도입해 운명하고 있는 BMP-3 기반의 기갑 차량인데요. 전장 9.5m, 전폭 3.4m, 전고 3m, 전투 중량은 26톤입니다. 엔진은 550마력으로 KAAV보다 다소 떨어지나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로 화력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조종 민원 3명을 포함해 11명이 탑승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대만 해협을 건널 수 있도록 대형 파도마기도 장착했습니다. 21세기에 만들어진 신형 장비치고는 그리 대단한 점이 없으나 전반적으로 1998년 도입된 한국의 KAAV보다는 낫습니다. 경전차형 ZTD-05의 경우에는 1475마력 엔진과 105mm 저압포를 장착해 화력과 기동성에서 KAAV를 크게 앞섭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해병대 전력을 비교하자면 병력 규모와 장비의 질에서 우리 해병대가 중국 육전대에 밀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KAAV2가 개발돼야 하는데요. 다행히 작년까지는 큰 문제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개발은 큰 나랑에 빠졌는데요. 바로 장비의 국산화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기의 국산화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군이 강력한 국산 무기로 군대를 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산화를 위해 무기의 요구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다면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그에 대한 논란이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11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KAAV2는 2018년부터 내년인 2022년까지 5년간 탐색 개발 이후 본격적인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면이 사업에 대한 밑그림도 어느 정도 그려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방위사업청과 업체 관계자들은 해병대가 원하는 수준으로 KAAV2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2000마력이 넘는 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기술로 2000마력 엔진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에 부딪혔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부품들을 해외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이 해외 도입 결정이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요.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추위에서 결정된 사안을 방사청에서 독단적으로 바꾼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또 ADD가 국내 엔진 개발을 포기한 건 역시 잘못됐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그 결과 잘 진행되던 KAAV2 사업은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STX 엔진, S&T 중공업 등 이번 사업에서 엔진, 변속기를 맡았던 업체들은 엔진 개발을 해외 업체에 의뢰해둔 상태였습니다. 탐색 개발 과정에서 시제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작년 방사청의 결정으로 갑작스레 사업 방향이 전환되면서 의뢰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 자체가 전면 재조정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형 장비를 받아야 하는 해병대에게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마무리 우리 해병이 뛰어난 전투력을 보유한 병력이지만 구형 장비로는 동북마의 치열한 군비 경쟁에서 살만함을 수 없습니다.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KAAV2와 맞먹는 신형 36 돌격 장갑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3년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 3,000명 규모의 수륙 양용부대 창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2014년부터 방위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그 결과 2018년 3월 수륙기동단이라 불리는 일본판 해병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일본은 해병이란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해병대 또는 육전대라 불리는 상륙부대의 주목적이 적지에 상륙하는 지극히 공격적인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의 특성상 그런 전투부대가 필요 없었는데 혼돈스러운 동북아 정세에 발빠르게 대처한 것입니다. 타국을 침략하지 않기로 한 일본이 침략의 천병이 될 수 있는 해병대를 구축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변 국가들은 더없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륙기동단은 3,000명 규모의 여단급 부대로 KAAV와 거의 같은 스펙의 AAV-7 36 돌격 장갑차와 16식 기동 전투차 등을 주력 장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면이 일본의 AAV-7 역시 구식화 문제가 심합니다. 수륙기동단 창설 이후 도입했기에 우리 군처럼 노후화가 심각하진 않지만 현대전에 쓰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EFV 설계를 본판 신형 36 돌격 장갑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2017년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이 시제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미 장갑차의 엔진 출력은 1800마력으로 10식 전차의 엔진 개량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EFVL KAAV2처럼 해수냉각 시스템을 적용하면 최대 3000마력까지 출력이 증가하도록 최대 속도 역시 우리 KAAV2가 처음 계획했던 25노트의 고속 기동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디지털 모델과 시뮬레이터, 실제 엔진 및 부품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처럼 주변국들 모두가 신형 상륙 돌격 장갑차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KAAV2의 개발이 지연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만일 수 없습니다. 현재 KAAV2 사업은 갑작스런 ROC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업 자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주무장민 CTA4의 개발 진척이 상당합니다. CTA4는 회전식 약실을 이용해 약실 압력과 장전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포인데요. 위력과 사거리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ADD 주도로 40mm CTA 기관포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미후 2015년 9월 시제품 개발을 끝냈고 개발 시제는 2015년 10월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ADX 2015에 전시했습니다. 동시에 CTA형 날개 안정 철갑탄과 면습탄의 실물도 공개됐습니다. 개발사는 SMT중공업으로 수차례 시험 발사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한국형 CTA4의 작동 방식은 CTA 인터내셔널처럼 회전식 약실과 밀어넣기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 CTA 40mm 포는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적과 탑재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화력을 늘리기 위해 CTA4를 채택했습니다. 상륙 거점을 확보할 때까지 탄약의 재보급이 어려운 36 돌격 장갑차의 특성상 부피가 적어 탑재량을 늘릴 수 있는 CTA4는 최고의 선택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차기 상륙 돌격 장갑차 KAAV2와 한중일의 신형 36 돌격 장갑차를 비교해봤습니다. 무기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10년 미상의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면구진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또 방산 무기의 국산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국산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국가의 만보입니다. 국가 만보가 바로 잡혀야 무기의 국산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대한 해병은 개개인 병사들의 전투력은 세계 최정상급이지만 장비는 아직도 구식화된 장비를 사용합니다. 반면 우리의 잠재적인 적성국들은 모두 최신의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과 우리 해병들이 싸운다면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对不起，我才想起。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